아침부터 시장이 좀 빠져서 출발하니까 기분이 좀 꿀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안 써먹은 종목군들, 지금 애니능률 같이 특정 정치인 이름으로 인맥 관련주로 인데 급등한 이후에 이 설거지 파동, 이 뒷국면에서 잔파동 나오는 것들 제외하고는요, 매직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빵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매직 국면을 지나가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저점을 깨고 저점을 위협하는 이 매직 국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핑계 대지 말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 대지 말고, 미국 연준의 빅샷 0.5% 이상의 금리 인상 신경 쓰지 말고요, 이 매직 국면 지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악재와 함께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강한 종목군들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저점을 안 깬다던가 저점을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바닥에서부터 돌파를 보인다던가, 이런 기준과 틀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 내 비중만큼 담아가는 게, 오히려 기업 분석이라도 해놓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비록 지금 종합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흔들리면서 저점을 이탈하고 저점을 깨면서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은 중소형주들은 달라요. 중소형주 달라.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바닥에서부터 지금 돌파를 나가는 종목군들이 꽤 있거든요. 그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삼성전자가 찬물 끼얹고 있는 거예요. 얘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증권란 혹은 유튜버들 댓글들 보면요,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그리고 그 댓글들도 거기에 호응 맞춰주고 있고 다들 안티들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업 분석도 안 해보나요? 성장성도 모르나요? 재무제표도 안 보나요? 뻔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가가 실적 좋다고 가치평가 좋다고 갔나요? 가치평가 실적 좋다고 장기 투자 해가지고 다 성공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혹은 주식자로 여러분들 100명 중에 5명만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벌어왔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 좋다고 가치평가가 좋다고 주가가 간다고, 가야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투자 명인들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돈 번 명인들 없습니다. 악재가 나올 때 여러분들 주가가 흔들릴 때부터 주가가 사가지고 다 돈 벌었지, 누가 완벽하게 실적 가치평가 적용된 상태에서, 적용된 이후에 주식을 사가지고 돈 벌었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너무 시장을 순수하게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때리기 짝좋죠. 이 저점을 깨는 게 뭔지도 모르고 분양하는 시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최후의 예언, 도색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 같은 책을 좀 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좀 깨닫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런 책들은 보질 않습니다. 다 뻔한 책들, 뻔한 내용, 유튜브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죠. 너무 안타깝더라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에는 또 저점을 또 한번 깨네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이 없죠. 네이버 얘들은 뭐 반등도 안 해요. 카카오도 반등도 안 하고요. 이렇게 많이 빠지면 나포가야 돼.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야 되는데 반등조차 안 합니다. 현대차 저점 깨고 앉아있네요. 기아 마찬가지겠죠.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저점을 깨고 있고 저점을 이어받고 있다 보니까 종합지수가 지금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LG화학 빼먹으면 안 되겠죠? LG화학은 연일 저점 깨네요. 이거 엄청 서던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ETF도 펀드도 전기차 관련주들은 LG화학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삼성, SDI도 저점을 깨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나게 팔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또 공매도를 신나게 때리고요. 누군가는 또 반대로 물타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가 대형주들이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전체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불안감이 시장을 밀어내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많이 올라간 다음에 뒷국면에서 사신 분들은 글쎄요, 아직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종목분들은 모아가겠대요. 주가 빠질 때마다 더 사겠대요. 근데 웃긴 게 미국 시장도 그렇더라고요. 미국 시장도 S&P 50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ETF, 뭐 장기간 상승했으니까 그것도 곱하기 3배짜리 뭐 TQQ 같은 것들, 파생하고 연관된 지수 관련 종목군들, ETF들 평생 동안 모아가겠답니다. 왜 여기서부터 모아가나요? 여러분, 한번 주가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재수 없으면은 다음번 신고가 넘어갈 때까지 시간이 짧게는 미국 시장도 3, 4년 걸렸습니다. 길게는 10년도 걸렸어요. 10년 동안 고점에서 고점 모아갔는데 본전이에요. 뭐하랍니까 이거를?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야죠. 미국도 한국도. 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집을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이미 써먹은 종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장기간 모아가면 돈 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으면은 인증계좌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본전이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지금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88 올림픽 상조 때 트로이카 종목군들이 잘 나갈 때 증권, 은행, 금융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상사들. 이 트로이카 세 업종이 88 올림픽 상조 때 종합지수 처음으로 1000포인트 돌파할 때, 그때 뒤늦게 주식됐던 분들 아직까지도 본전이 안 왔어요. 증권업종의 대장 미래에셋, 원래는 대우증권이었죠. 인수합병하면서 미래에셋 대우, 미래에셋이 대우를 또 빼버렸어. 미래에셋 증권으로 바뀌었는데, 미래에셋 보십시오 차트. 당시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트로이카 종목분들 중에 하나인 금융주, 증권주 매수하신 분들 아직까지도 본전이 안 왔습니다. 심지어 이 외환위를 겪으면서 상장 표시된 증권, 은행주들이 많아요. 이때 증권, 금융, 은행의 시가총액 다 상위 종목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 삼성, SDA, LG화학이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본전이 안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장기 투자했는데 모아갔는데 본전이 안 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발을 뻗고 누울 자리를 알고 누워야 돼요. 그냥 눕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94년도에 또 종합지수가 500포인트를 깨고 4년도에도 외국인 지수투자가 시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 장기 투자가 성공하면서 당시 자산주들이, 저PBR, 저포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성창기업 지주 같은 애들 있죠. 섬유보기,
종이 목재가 사실은 이때 잘 나갔어요. 94년도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상도친 종목군들, 당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아직까지도 분전 안 왔습니다. 근데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안 써먹은 종목, 여러분들 장기 투자해도 되는 낮은 위치,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돼요. 그 당시에 대박난 종목군들을 가지고 장기 투자한다고요? 기도하세요. 삼성전자 되기를. 삼성전자만 우상향했어요. 지금까지. 2,000개가 넘는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까지 우상향하고 살아남은 종목군들은 극소수입니다. 쓰세요. 소수만 살아남았다. 여러분 소수만 살아남았으면 소수만 쓰셔야 돼. 소수만 살아남았다. 이 종합지수는 승자들만 적용한 거예요. 살아남은 애들만.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코스닥에서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닷컴 버블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잘 나갔던 종목군들, 상장 폐지된 종목군들이 부추기수입니다. 거의 뭐 반 죽었다가 감자하고 살아남은 애들도 많아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2007년도, 2011년도부터 시가총액 상위권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2011년도부터 사실상 시가총액 1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 된 거 20년도 안 됐어요. 이제 거의 10년 조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1등이 된 거. 자, 근데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고요. 포스코도 그렇고요. 2000년대 중반, 후반 때 시총 1등이었던 애들 아직까지도 본전 안 왔어요. 여러분 10년 장기 투자했는데 본전 안 왔습니다. 배당 포함해도 본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박난 종목군들을 가지고 모아간다고요? 지금 대박난 종목 가지고 지금 장기 투자해가지고 삼성전자처럼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이 돈 번다고요? 봅니다. 역사가 얘기해줘요. 88 올림픽 상투 때, 94년도에 자산주 버블이 때,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때, 2007년도에 대지 상승장일 때, 2010년도, 2011년도에 유동성 장세일 때, 2018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및 대북주, 싱가포르에 대한 부산 전까지 대북주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이번에 2021년도에 코로나 투명의 유동성 장세일 때 항상 그래왔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진실을 외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박난 종목을 가지고 더 대박나겠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나보다 더 바보한테 비싸게 주고 팔겠다. 비싸게 받고 팔겠다. 누가 바보입니까? 내가 바보. 우리 주식판에서도 도박판에서도 판세 빨리 읽는 법 중에 하나가 그 판때기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누가 호구예요? 내가 호구예요. 지금 높은 위치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나보다 더 바보한테 팔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물타기 하고 있는 분들, 주가 높을 때 추격 매수하신 분들,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매직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어차피 변동성이 강한 종목군들이니까 매직 국면을 지나가는 종목군들은 이걸 사야 돼요. 근데 그 종목군들은 중수용주에 많이 있어요. 중수용주에. 지금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많이 하죠. 우리 뭐 황금 ST 같은 것들이 급등 많이 하잖아요. 보세요. 코로나 투매 이후에 한번 신고가에 있고 많이 눌린 애들이 지금 전고점 내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가공 단계, 매지 비율의 변수 이후의 가공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담아야 돼요. 그러려면 2,000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데 2,000개 넘어요. 신규 상장 종목 빼고. 왜냐면 검증이 되니까 시장에서. 근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신규 상장 종목군들 개업발에서 급등하는 것들 뺏어 먹으려고 그것도 다들 달려들죠. 카카오 그룹주들 많이 샀잖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목군들 많이 사잖아요. 근데 검증이 된 종목군들을 사야 돼,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투기주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재무제표가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군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재무제표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종이 목재 쪽에서도 여러분들 포장 용기 섹터에서도 사실 담을 만한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섹터에서도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 우량주들, 이미 많은 개인들로부터 짝사랑받고 있는 물타기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지만은 중승주 중에서 지금 담을 만한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도, 배터리 관련 섹터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광물,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도 담을 만한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런 종목군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담아놔야 돼요.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때죠. 엄밀히 말하면. 그 개별 종목군들, 주식회사에서는 악재가 없는데 이 개별 종목군들 악재가 아니라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업 가치에는 성장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대변수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대변수로 대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개별 종목군들, 안 써먹은 종목군들이 빠지면 이거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우리 그 정도 감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센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 경쟁력도 문제가 없고 수출도 문제가 없고 특히 개별 종목군들 기업 건건이 아무리 분석해봐도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배당 유무나 분석해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미국에서 날라오는 빅샷, 금리 인상, 금융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슈, 대외학주로 없는 주가가 흔들리면 위기예요, 기회예요. 기회잖아요. 근데 뭐 살 거냐 이거지. 또 물타기예요. 대박난 거 사가지고 또 물타기 합니까? 누가 올려주는데요? 여러분들 시장도 개별 종목도 쩐주가 있어요. 세력이 있다는 얘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만은 이번에 사퇴하신 분 선거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철수하십니다. 누군가 돈 벌었겠죠. 아닌가요?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 기업의 성장성 실적만 보고 매수해가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이 정도 영업이익률 내는 소프트웨어 기업 기반들, 종목군들,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얘만 유독 선거 때마다 이벤트 있을 때마다 올라가고 또 내려가요. 쩐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쩐주가 있고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박난 종목 가지고 더 대박나겠다? 누가 올려줍니까? 팔아야지 누군가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적을 보고 사업 보고서를 보고 유튜브에서 정리해놓은 시황을 보고 정보를 보고 올라간대요. 올라가는 이유만 얘기해주니까.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걸 누가 올려줍니까? 개인들이요? 동학개미들이요? 개인들의 주식을 사면 올라가나요? 이러면 시장의 주체 세력은 누구인데요? 응징력이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기관들입니다. 개인들은 응징력이 없어요. 올라가면 팔 생각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종가를 더 주고 종가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개인들입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들 장중에 매수하지 않나요? 그것도 시초가에. 아침 9시부터 보통 10시에 빨리 매수하지 않나요? 오후 3시 이후부터 3시 반에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세력들입니다. 그 시장을 그 종목 컨트롤하는 세력들이에요. 쩐주들이에요. 그들이 올려주지 않는데 종가 관리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나요? 실적은 좋다고요? 성장성이 좋다고요? 배당을 잘 준다고요? 너무 순수하게 하나만 얘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특히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 댓글에서 욕먹기 싫은 사람들 뻔한 얘기만 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고 이미 개인들에게 합리적인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종목군들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읊어대요. 주가 빠지면 대외악재 핑계댑니다. 러시아 때문에 그래요. 공조 때문에 그래요. 금융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뒷북이죠. 뒷북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 앞을 두 수 앞을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뻔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오히려 세력들 뒷공무니만 세력들이 파는 거 1급 투자가들이 프로들이 매도하는 국면에서 그 물량을 떠받쳐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뭘 사야 되고 뭘 피해야 되는지 그걸 구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피해야 되는 종목군도 왕창 사고 물타기 하고 사야 되는 종목군을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